안녕하세요, 터치비 구독자님, 그리고 아직은 구독 안 누르신 여러분. 그동안 채널명이 축구와 다소 동떨어진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채널명을 어퍼사커로 바꾸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독 꼭 눌러주세요. 사커킥이 허용된 축구 채널 어퍼사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유럽 재패를 위해 맨시티에 부임한 지 벌써 6번째 시즌이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맨시티의 지난 성적을 중심으로 과연 펩의 맨시티가 성공적이었는지 혹은 실패였는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펩은 라리가의 바르셀로나에 부임하며 1군 감독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임하자마자 리그와 챔피언스리그를 비롯해 무려 6관왕을 달성하며 첫 시즌부터 엄청난 업적을 이뤄냈죠. 4시즌간 무려 14개의 우승 타이틀을 따내며 팀과 자신 모두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마지막이던 11-12 시즌 팀이 부진을 겪게 됩니다. 결국 건강상의 이유로 감독직을 내려놓으며 1년간 휴식기에 들어갔죠. 그리고 13-14 시즌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으로 팀을 옮겨 자신의 두 번째 감독 커리어를 시작했는데요. 리그 최고의 팀으로서 3연패를 달성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3시즌 연속 4강에 머물며 유럽 재패에 실패했죠. 이런 결과를 놓고 펩의 바이언에서의 업적이 성공적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상관없이 드디어 슈퍼 구단주인 만수르의 지원 아래 유럽 최고의 팀이 되고자 했던 맨시티가 전력의 활용 점정으로 드디어 펩을 영입했습니다. 이 영입은 최고의 구단주와 최고 감독의 만남으로써 그 포부는 감히 리그 우승은 기본이고 유럽 재패를 천명한 것이었죠. 첫 시즌이었던 16-17 시즌부터 펩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펩이 자신의 전술을 구현하기 위한 빚에 필요한 선수들을 끌어모았고 반대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선수들은 과감하게 대량 방출. 그 결과 윈도안, 진첸코, 제주스, 존 스톤스 등이 스쿼드에 합류했습니다. 또한 17-18 시즌에는 베르나르도 실바, 에데르송, 카일 워커 등이 영입됐고 18-19 시즌에는 마레즈가 영입됐습니다. 다음 19-20 시즌에는 로드리와 주앙 칸셀루가, 20-21 시즌 후뱅 디아스, 아케, 그리고 21-22 시즌에는 잭 그릴리시까지 팀에 합류했죠. 이상의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맨시티가 쓴 이적료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 중요한 것은 팀에 영입됐다가 현재는 팀을 떠난 선수들을 모두 제외한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단주인 만수르는 팀과 펩을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펩은 이런 좋은 재료들로 팀에 자신의 색깔을 차차 입혀나갔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펩의 전술이 엄청난 난이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전제 조건이 점점 충족되면서 팀의 전술 완성도도 따라서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과거부터 자신의 시그니처였던 짧고 정교한 패스와 포지셔닝 플레이를 통한 최후방부터의 빌드업이 정착. 여기에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강한 전방 압박이 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경기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즉 현재 맨시티는 리그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그 어느 팀과 만나도 대부분의 경기를 주도하고 있으며 전력 자체로는 최고의 팀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 전력에 걸맞은 성과들을 이뤄냈을까요? 16-17 시즌 많은 기대 속에 첫 시즌을 시작했지만 아직 스쿼드의 완성도와 전술 완성도 모두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며 우승권과는 거리가 먼 승점 15점 차의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17-18 시즌에는 완벽하게 진화하여 리그 초반부터 선두를 질주. 무려 18연승이라는 신기록을 세우며 다른 경쟁팀들을 압도했죠. 최종 결과 승점 100점으로 신기록을 달성하며 4시즌 만에 팀을 리그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2승으로 최다승, 106득점으로 최다 득점, 79점의 최다 득실차 기록까지 명실상부 프리미어리그의 최고팀으로 등극, 맨시티 천하를 예고했습니다. 이어진 18-19 시즌에는 현재까지 리그 최고의 라이벌로 경쟁하고 있는 리버풀이 분전하며
최종전까지 우승 경쟁이 펼쳐졌는데요. 결국 최종전에서 승리하며 승점 불과 1점 차이로 구단 역사상 최초로 더블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리버풀도 함께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해서 그렇지 이 시즌에도 승점 98점으로 엄청난 기록이었죠. 여기에 FA컵과 컵대회까지 제패하며 국내 대회 트러블 달성이라는 겹경사까지. 그러나 19-20 시즌은 잠시 쉬어가는 시즌이 됐습니다. 전반기 내내 이어진 주전들의 줄부상에다 패배 유연하지 못한 대처까지. 결국 리버풀에게 챔피언 자리를 내주게 된 것이죠. 3위와는 15점 차이로 압도적인 차이의 준우승이었지만 리버풀과의 승점 18점 차이와 9패라는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성공적인 시즌은 아니었습니다. 와신상담한 패배 맨시티는 다음 20-21 시즌 리그 초반까지 지난 시즌의 여파가 이어지며 부진했지만 경쟁자 리버풀의 부진과 함께 다시 챔피언 트로피를 되찾았습니다. 2위인 맨유와는 12점 차이의 여유 있는 우승이었죠. 그리고 21-22 시즌에는 5월 중순을 기준으로 36라운드까지 치른 가운데 2경기를 남겨놓고 승점 3점 차이로 리버풀에 앞서며 또다시 자력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6-17 시즌부터 20-21 시즌까지 5시즌간 3번의 우승과 1번의 준우승, 패배 맨시티는 명백한 결과물과 함께 확실히 리그 최강팀으로 군림해왔고 현재도 그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적어도 리그에서만 놓고 본다면 패배 맨시티는 엄청난 성공이라는 의견에 반대할 명분이 없죠. 뮌헨에서의 패배 성공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바로 챔피언스리그 3시즌 연속 4강이라는 언급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잔혹사는 맨시티에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시즌인 16-17 시즌 AS 모나코에게 원정 다득점에서 패하며 펩 커리어 사상 최초로 16강에서 탈락했고 17-18 시즌에는 리그 라이벌 리버풀에게 8강에서 2패를 기록하며 탈락. 18-19 시즌에는 8강 2차전 홈경기에서 역시 같은 리그팀인 토트넘에게 극장골을 내주며 또다시 원정 다득점에서 밀려 떨어졌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토너먼트가 단판으로 진행됐던 19-20 시즌에는 리그원에서도 7위에 불과했던 올림피크 리옹을 8강에서 만나며 확실한 전력 차이가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패배 고질병인 깜짝 변칙 전술의 결과로 1-3으로 완패. 그리고 최고의 우승 찬스였던 20-21 시즌 4강에서 우승 후보 PSG를 꺾으며 결승까지 올라 첼시를 상대하게 됐는데요. 첼시는 당시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맨시티의 우세가 점쳐졌습니다. 그러나 한이 깔릴수록 더 불길한 예상이 적중하곤 하죠. 이 중요한 경기에서 펩은 또다시 예상 밖의 선발 스쿼드를 기용하며 경기를 어렵게 끌고 갔고 결국 선제골 실점을 극복하지 못하며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어쩌면 이 경기는 맨시티의 역사상 천추의 한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결승전이었죠. 그리고 21-22 시즌, 이번에는 지난 시즌을 능가하는 더욱 안타까운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4강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1차전을 승리한 후 2차전에서 정규시간 종료까지 결승 진출이 가능했는데요. 추가시간 2골 실점과 연장전 추가 실점이라는 믿을 수 없는 결과로 역대급 극장 경기의 희생양으로 남으며 결승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6-17 시즌부터 21-22 시즌까지 16강 탈락, 8강 탈락, 8강 탈락, 준우승, 4강 탈락이라는 성적. 결국 맨시티의 포부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볼 수 있죠. 자, 지금까지 패배 맨시티 부임 이후의 변화와 성과, 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성적을 돌아봤는데요. 팀이 강팀으로 변모하는 과정과 실제 얻어낸 결과 사이에서 과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당분간 계속될 패배 맨시티는 어떤 미래를 보여줄까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